오늘은 C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렵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하는 포인터에 대해서 오늘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10장 포인터가 276페이지네요. 포인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포인터는 좀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최대한 좀 쉽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제 뭐 한번 동영상 듣고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좀 다시 듣고 하면서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이해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제 그 포인터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별표 표시되어 있는 영어로 정식 명칭은 이제 우리 에스티리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포인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터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실제 그 변수의 주소 자체를 이용해서 어떤 실제 들어가 있는 값을 찾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 지금 자료 선언을 지금 포인터 붙이고 ptr이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줬어요. 자, 그럼 요거는 지금 별표 빼고 일단 ptr이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요 앞에다가 별표인 포인터 연산자를 붙여 놓으면 실제 주소값을 이용해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이용해서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뭐 포인터를 한 개 붙이지 않고 뭐 두 개 붙이는 것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이제 두 개 붙이고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선 한 개 붙이는 기본적인 것만 이번 학기 동안은 설명하고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선 우리 이제 요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int라고 정수형으로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equal 3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i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방에 3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배워서 그 주소 연산자에 해당되는 요 앰퍼센트 요 표시 있고 여기 있는 변수명인 i를 써주면 어떻게 되죠? 실제 이 변수명에 해당되는 주소라고 했죠. 주소.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지금 포인터 변수 ptr이라고 하는 것에 선언을 하면서 거기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자, 집어 넣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여기 별표 표시되어 있는 포인트 연산자 얘는 좀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부가적인 설명이고 실제 이 ptr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에는 이 i에 해당되는 주소, 그죠? 변수 i에 해당되는 주소가 이 ptr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실제 그 주소를 이용해서 나중에 그 값을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좀 무슨 소리인지 지금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는데, 요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들하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설명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또 무슨 얘기인지 또 이해를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포인터 타입으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는 실제 크기가 4바이트예요.
물론 이 크기 자체는 머신마다, 그러니까 OS에 탑재되어 있는 머신마다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습하는 이 환경에서는 4바이트예요. 그죠? 4바이트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형으로 타입을 잡으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머신마다 실제 몇 바이트냐, 운영체계 어떠냐에 따라서 포인터 변수의 크기 자체는 이제 타입을 다르게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 인트로 이 포인터 변수를 잡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별을 붙여주는 요 위치가 지금 타입, 인트라는 타입 주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명을 줬는데 이 별의 표시를 타입 쪽에 붙여도 되고 변수명 쪽에 붙여도 되고 가운데다 놔도 돼요. 선언할 때.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 밖에 현장에 보면 대부분 선언할 때는 요 변수명 앞에다가 바로 붙여서 요거는 변수긴 한데 포인터를 쓰려고 선언하는 변수다라고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정의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다 정의를 해서 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정의를 할 때는 int 타입으로 정의를 하고요. 우리 지금 실습 환경에서는 자, 다른 환경으로 가면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값을 접근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앞에다가 바로 별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선언을 해 놓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요 그림을 잘 보고 우리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int 타입으로 a equal 10이라고 그 선언과 동시에 값을 저장해서 12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당연히 방이 하나 생겼겠죠? 방이 하나 생겨서 지금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10이라고 들어간 방의 이름이 지금 A라는 얘기죠. 그죠? A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거는 이제 이름이고 실제 A에 해당되는 주소. 우리 보면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죠. 빌딩에도 보면 쭉 보면 빌딩에 뭐 방들이 있는데 그 방에 가면 방 이름이 뭐 무궁화실 뭐 이런 식으로 방 이름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방이 어딘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빌딩에도 방의 주소에 해당되는 게 결국 몇 층, 뭐 5층에 503호 이런 식으로 해서 층과 호실명이 같이 조합이 돼야지만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수로 선언한 거는 그 방의 이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빈도는 거의 없지만 실제 A라고 하는 변수의 실제 주소 자체는 그죠? 주소 자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앞에다가 %라고 하는 주소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요 변수에 해당되는 주소를 표현한다. 자,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실제 A10이 들어간 이 방의 주소는 %A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명칭으로는 A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하나 더 추가했어요. 자, 그래서 요 10이 들어간 요 방이 있는데 이 방에 대한 이름은 A라고 하는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변수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방에 대한 실제 주소는 요 주소 연산자인 앰퍼센트를 붙여서 %A라고 표기한 이게 실제 이 방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int 타입으로 포인터 ptr이라고 해서 주소 연산 그 포인터 연산자를 붙여서 ptr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코로 앰퍼센트에서 a의 주소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면 지금 교수님 얘기할 때 앞에 포인터 붙이고 ptr이라고 변수명을 썼죠. 그러면 실제 우선 생각은 요 포인터에 대한 부분 생각하지 맙시다. 생각하지 말고 요 ptr이라고 하는 요것만 딱 생각하면 결국 ptr이라고 이름이 붙은 방에, 그죠? ptr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붙은 방에 실제 a 변수에 해당되는 주소, 그죠? 주소를 갖다가 샥 집어넣어라 해요. 그죠? 샥 집어넣어라.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인터 ptr이라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다가 %a 변수의 주소를 갖다 집어넣으면 결국 앞에 포인터가 없는 그냥 ptr은 결국 %a 즉 변수 a의 주소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ptr이면 ptr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에 해당되는 방에는 a라고 하는 변수의 그 변수 a의 주소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쓰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내가 주소를 이용해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a 변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실제 a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실제 읽어오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하는 용도로 선언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터 ptr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10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포인터 ptr이라고 하면 우선 ptr이라고 하는 변수에 가서 방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읽어와요. 근데 값을 읽어오는데 그게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주소로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방의 값을 읽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인터 ptr은 바로 a의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접근해서 가져오거나 수정하거나 이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 그림을 잘 보면서 그림과 요 설명을 잘 보면서 우리 프로그램도 좀 보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교수님 요거 프로그램을 포인터라고 프로그램을 줬어요. 자, 근데 이제 교재에 있는 그 프로그램 예제가 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요거 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순서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설명에 대한 얘기도 또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바로 프로그램 실습을 하지 말고 여기 동영상에 있는 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실행을 했습니다. 자, 우선 보면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설명한 대로 i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 만들어서 거기다 10을 저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 i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 ptr에다가 싹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i라고 표현하면, 그죠? i라고 표현을 하면 i의 값을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i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i죠. 변수 i를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10이 나왔어요. 자,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i에다 10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표현 자체를 %i, 즉 주소 연산자를 써서 %i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한 이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것은 해당되는 변수 i에 해당되는 주소라는 거죠. 그죠? 주소. 자, 그래서 i에 대한 주소 값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10이란 값은 i라는 변수명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고, 실제 주소를 여기에 상응하는 주소가 %i라고 해서 표현을 하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포인터 ptr이라고 실제 포인터 변수를 전환하면서 이꼴 주소 연산자인 %i라고 붙여서 실제 %i에 있는 주소를 pt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싹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ptr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실제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죠. 지금 보니까 %i라고 표시한 주소 표현한 것이나 실제 ptr 변수 자체에 들어간 값을 찍어 보니까 두 개가 됐죠? 같죠? 그죠?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 변수인 ptr에다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별표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자, 별표를 딱 붙였더니 실제 결과값이 어떻게 됐어요? 자, 10이라고 결과값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하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을 읽어서, 그죠? ptr의 이 주소 값을 읽어서 이 주소 값에 상응하는, 그죠? 이 주소 값에 해당되는 그 방에 실제 값, i라고 값, 그죠? 이 값을 바로 접근해서 읽거나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나요? 자, 요거 하여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또 다시 들으면서 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요 앞에 있던 그림과, 그죠? 요 그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지금 교수님이 했고, 다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지금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내용과 실행 결과를 가지고 지금 교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요게 지금 가장 기본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지금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꼭 이해를 한 다음에 이후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해한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를 한번 거기는 프로그램을 한번 또 우리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포인터 플러스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한번 또 실행해보고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i라는 변수에다 1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인 ptr 정의하고 거기다가 i의 주소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포인터 ptr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이해를 했으면
i 주소 값이 ptr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소를 이용해서 방에 가서 실제 값을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죠? 실제 요 방을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방에다가 실제 i의 값에다가 거기다 20을 더해서 20을 더해서 갖다 집어넣어라 라고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i라고 하는 값하고 포인터 ptr이니까 지금 포인터에는 ptr이라고 하는 요 변수명에 i의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i의 주소를 이용해서 i 변수 방에 있는 값을 출력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출력한 결과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즉 같은 방에 있는 값을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한 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한 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i에다가 자, i는 뭐 10이죠. 아니지 10인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30으로 만들어졌죠. i의 값은 30으로 미리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i 변수 이름 즉 30 값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20을 더해서 다시 30 i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i 값은 얼마가 됐죠? 50이 됐죠. 자, 그러면 실제 i의 값을 찍어봤어요. 50이란 값이 정상적으로 찍혔고, 자, 그 다음에 포인터 ptr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또 아까 다시 반복을 하자면 지금 ptr이라는 변수 방에는 i라는 변수의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소를 이용해서 i 변수 방에 접근해서 그 값을 읽어와서 그리고 출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i에 있는 값이나 포인터 ptr에 있는 값이나 값이 내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일해요. 자, 그러면 우리 포인터를 그러면 포인터는 그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활용하면 기존에 우리 이제 쓰던 방식하고 어떻게 틀린지 주로 이제 함수를 부를 때 매개 변수로 우리가 많이 넘기고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설명을 하고 또 예제 프로그램을 또 실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281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281페이지 이어서 282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281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뭐 우리가 그냥 쓰던 방식, 앞에서 우리 실습했던 예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프로그램은 실습해 봤는데 다시 한번 동작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비교해서 포인터를 사용할 때 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잠깐 보면 수앱이라고 하는 자, 받으면 A하고 B하고 매개 변수로 두 개를 받아서 뭐 얘를 바꾸는 거네요. 서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리턴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자, 그렇게 바꾸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에 x에다 10, y에다 5를 집어넣고 x, y를 매개 변수로 해서 수앱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어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를 넘길 때는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x하고 y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복사를 해서 그죠? 값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매개 변수인 a와 b로 넘깁니다.
자, 우리가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함수 안에 매개변수, 즉 파라미터로 넘어오면 이거는 이렇게 int a, int b만 이렇게 해줘도 벌써 내부적으로는 변수 선언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해요. 단 이게 내가 블록 안에서 선언한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내 함수를 호출하면서 넘겨줬기 때문에 앞에 매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다음에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매개 변수. 자, 그러면 어쨌든 복사해서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은 매개 변수는 내가 뭐 특별히 리턴해서 넘기지 않는 이상은 호출한 곳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니까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를 써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282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보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실제 아까 스왑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을 호출을 할 때, 매개 변수로 넘기는 놈을 뭘 넘길 건가 하면, 여기 정의된 x하고 y 변수에 앞에 앰퍼센트를 붙여서 주소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주소. 자, 그럼 주소를 넘겼는데, 자, 이쪽에서 스왑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포인터 변수인 a와 b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 우리 직관적으로 바로 앞에를 이해를 했으면 알겠죠? 즉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앰퍼센트 x라고 하는 x 변수의 주소를 집어넣고 b라고 하는 포인트 변수에다가는 y 변수에 해당된 y 변수 주소를 집어넣겠죠. 그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거죠. 들어와서 실제 a가 가리키는 a 변수가 a 방에 있는 그 주소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와서 걔를 템프에다가 샥 집어넣는 거네요. 자, 그러면 뭐죠? a에 해당되는 게 x 주소니까 x 주소는 현재 10이에요. 10. 자, 그러니까 10을 템프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a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주소가 가리키는 값. 자, 그럼 뭐죠? 방이죠, 방. 지금은 왼쪽에서 정리하니까 값이 아니라 그 방의 의미를 할 거예요. 그 방에다가 또 b가 가리키는 b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가지고 있는 값이 주소니까 그게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값, 즉 5가 되겠죠. 그래서 5를 샥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b 변수가 가리키는 b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시 또 y 변수가 변수에 대한 방이 되겠죠. 그 방에다가 아까 원래 있던 템프, 이건 일반 변수예요. 값을 싹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실은 물리적인 그 방에다가 지금 값을 싹 바꾼 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실제 두 개가 값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값이 바뀌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 지금 넘길 때 주소를 넘겼잖아요. 주소로 넘겼기 때문에 실제 받을 때 포인터 변수로 받았죠. 그죠? 포인터 변수로 선언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주소를 이용해서 이쪽 프로그램에서 선언되어 있는 x와 y 변수의 실제 물리적인 그 주소를 갖고 있는 그 실제 방에 있는 방들을 직접 접근도 하고 거기 방에 있는 값도 읽기도 하고 수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프로그램이 280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282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는 포인터를 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포인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 합쳐서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즘 프로그램을 포인터 스왑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요거 한번 실행한 다음에 또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프로그램은 지금 포인터를 하나도 선언하지 않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x에다 10 넣고 y에다 5 넣은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스왑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어요. 그러는데 실제 여기에 x, y라고 해서 15가 넘어갔겠죠. 그러면 요거 15를 a와 b라고 하는 변수로 받아서 둘이 열심히 바꿨어요. 자, 바꿔놓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여기는 x하고 y를 출력을 하면, 자, 실행하기 전이나 실행한 다음이나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거는 그냥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넘겨준 것에 대해서 얘가 이쪽에서 처리를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을 하지 않는 거죠. 상관하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막아놓고, 요번에는 실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자, 주소를 넘겨서 하는 부분 또 실행을 하고 얘기를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어쨌든 결과부터 보면 x하고 y가 10하고 5인데, 자, 스왑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바꾼 다음에는 이제 두 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서로 바뀌었어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 x에다 y에다 5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왑이라고 하는 이쪽 함수를 부를 건데, 거기다가 주소 연산자인 %x, %y라고 해서 x와 y의 주소를 각각 넘겼어요. 자, 주소를 넘겼으니까 x, y를 각각 포인터 변수 a, 포인터 변수 b로 받았죠. 그죠? b로 받았죠. 받아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바꾸기 위해서 임시로 우선 템프라고 하는 정수용 변수를 하나 싹 잡아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템프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정수 변수에다가 포인터 a.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지금 x의 변수 주소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소 값을 이용해서 10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찾아서 걔를 템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템프에다가 결국 10이라는 것이 저장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A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X 변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실제 X 변수 방에 접근을 한 거죠. 거기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인터 B라고 하면 지금 B에는 Y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B라고 하는 변수에. 그러니까 걔를 이용해서 실제 Y 변수에 있는 값을 접근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샥 집어넣는 거죠. 그죠? 샥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5라는 게 포인터 A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뭐 포인터 A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디에 들어갔다? 여기 이쪽에 변수 x의 x방에 5가 싹 들어간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런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포인터 a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 이쪽에 얘기하는 변수 x를 의미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인터 b에다가 포인터 b는 이제 뭐 당연히 y라고 하는 변수 방을 의미하는 거니까 거기다 템프를 집어넣으면 결국 10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서 넘어가서 x, y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결과값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뭐 여러분들이 꼭 여기 좀 알아야 될 경우는 결국 이거죠. 내가 알고 그 실제 굉장히 포인터 변수는 뭐
함수 하나 내에서 뭐 포인트 변수를 꼭 써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다른 함수를 불러서 뭔가 서로 그 변수를 공유하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전형적인 패턴이 매개 변수로 파라메타 주소를 넘기고 걔를 포인터 변수로 선언하면서 받아서 실제 원래 주소를 넘긴 그 변수의 방에 접근을 해서 값을 읽어오거나 저장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제 이쪽 호출을 당한 함수 내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실제 포인터 변수명을 써서 이쪽에 있는 그 변수 방 또는 변수에 있는 값들을 의미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284페이지로 한번 또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28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인자 전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한글로 매개 변수라는 말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파라메타, 그죠? 파라메타 영어로 이제 그 매개 변수를 넘기는 거를 이제 파라메타 패싱이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라메타 패싱, 매개 변수 이런 말들이 좀 더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자 전달이라고 하는 인자라는 얘기는 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자, 이거보다는 매개 변수 파라메타라는 하여튼 용어를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 자체가 값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로 전달하는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값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그동안 우리 포인터 변수 배우기 전에 우리 썼던 함수 호출할 때 썼던 방식 있죠? 그게 전형적으로 call by value라고 하는 값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것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자바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선 전달을 하는데 원래 호출하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함수가 되겠죠. 거기서는 실제 내가 넘겨줘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 복사해서 저쪽 함수에 실제 변수로 만들게 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죠? 넘겨줘요. 그러면서 원래 메인 함수에 있던 원래 내 그 변수의 변수 및 값들은 이제 스택에다가 지금 교재는 복사를 한다 그랬는데 복사라는 의미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스택에다가 저장을 한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시점에 내가 호출을 딱 하죠. 호출을 딱 하면 요 시점에 요 메인 함수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x라는 변수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값, y라는 변수와 현재 값을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다가 딱 넣어 놓습니다. 자, 스택은 여러분 아마 자료 구조 시간에 지금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자, 스택은 하여튼 말 그대로 쌓아놨다가 딱 쌓아놓으면 가장 나중에 쌓은 것을 맨 처음으로 꺼낼 수 있는 게 스택 구조예요. 자, 그래서 스택에다 딱 쌓아놓다가 호출을 해서 결과값이 오면 그때 원래 x하고 y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또 꺼내서 그 이후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금 이제 스택에다가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더 맞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C뿐만 아니라 자바, 그 다음에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이 call by value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식이 이제 C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제 바로 이 주소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어, 주소를 넘겨서 이제 포인터 변수로 걔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이제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소를 전달한다라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지금 자바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바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 자바 시간에 배우면서 주소 받아서 뭐 한다라는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그죠? 자, 그래서 자바는 이것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바가 채택하지 않은 내용들은 교수님이 이 포인터 부분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왜 자바는 이 부분들을 포인터라고 한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주소로 접근하고 뭐 하는 이 앰퍼센트 붙이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왜 C는 그러면 C만 동착적으로 있는지에는 마지막에 가서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주소 전달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교수는 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거의 C, 그다음에 일부 남아있는 어셈블리 이런 언어에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이 배울 때 옛날에 있던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 주소 전달에서 처리하던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언어들은 이제 다 거의 다 도태가 된 것 같아요. 도태가 됐고, 이제 좀 어셈블리와 C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좀 유일하게 이제 주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언어로 좀 남아 있고, 그게 또 뭐 당연히 굉장히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동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것은 결국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C에서 이제 반영을 할 때는 결국 변수의 주소를 함수에다 전달을 하는 것이죠. 전달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결국 주소 연산자인 앰퍼센트를 써서 변수의 주소 값을 넘겨주는 것이고, 받는 쪽에서는 포인터 변수로 바꿔, 그죠? 포인터 변수로 바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명으로 표현해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즉 값인 주소를 이용해서 변수 주소를 이용해서 그 가리키는 그 변수의 방을 접근하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값을 읽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프로그램에서 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이거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285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 한번 실행하고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array 파라메터 패싱이라고 교수님이 이름을 줬어요. 파라메터 패싱.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보면 함수 두 개를 정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변수로 받아서, 그러니까 즉 call by value 개념으로 그냥 변수 받아서 받은 매개 변수를 하나 증가시키는 단순한 함수네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이쪽에 뭐 당연히 주소를 넘겼으니까 포인터 변수로 받았겠죠.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그 포인터 변수에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증가시키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a에다가 10을 넣고요. 10을 넣고 그 다음에 count increment 1이라는 함수 이걸 불렀어요. 자, 부르는데 그냥 a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그냥 넘긴 거죠. 당연히 여기 n이 10이라고 넘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 증가하면 11이 됐겠죠. 자, 하지만 뭐 이거는 뭐 복사해서 넘기고 이쪽에서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결국 a라고 하는 변수를 이쪽에서 출력하면 초기값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변함 없이 시킨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count increment 2를
호출하는데 %a 즉 주소 연산자를 썼기 때문에 a 변수에 주소가 넘어가는 것이고 걔를 포인터 변수 n으로 받았어요. 그죠? n으로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포인터 n이라고 해서 걔가 그 방에 가리키고 있는 값을 1을 증가를 시켜요. 자,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보면 지금 n의 n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죠. 그죠?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갔죠? 변수에는 실제 여기 넘긴 a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가 n이라는 변수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a라고 하는 방의 값을 1 증가를 시키려면 이렇게 포인터 n이라고 해준 다음에 다시 요거를 갈로로 묶어준 다음에 1을 증가시켜야지 실제 여기 값이 1 증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출력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11이라는 것이 증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좀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갈 것 같아서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자, 요거 뭐 요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벌써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원인이 나온 거예요. 자, 실행을 하니까 실행은 됐어요. 실행은 됐는데 지금 있는 여기의 의미는 뭐냐? 자, 지금 이제 우리 아까 n은 a 변수의 주소를 받아서 n 변수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n이라는 부분을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실제 요 값이에요. 요 값. 즉 a 변수의 주소에 해당돼요. 요게 자, 주소에 해당되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n 플러스 플러스하고 앞에 포인터를 붙였어요. 포인터를 붙였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요렇게 연산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요렇게. 자, 이거는, 이런 표현의 결과는 뭐 쓰지 못한다. 라고는 의미예요. 자, 근데 이거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실제 n 플러스 플러스, n은 지금 a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에다가 1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포인터는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printf에서 n을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여기 보면 딱 보면 자, 우리 4바이트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아까 주소가 4바이트 단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8에서 10인데 A야. A, B, C. 그죠? 이렇게 가지 4바이트죠. 그래서 4바이트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주소만 증가시킨 거죠. 주소만 증가시키고 그 내용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실제 포인터 변수를 정해서 쓸 때 이제 요거하고 즉 가리키는 그 값에 연산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갈로 개념으로 쓰고 뭔가 연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그 포인터 변수로 선언했지만 그 주소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포인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교수님 일단 동영상을 이제 여기서 우선 일단 먼저 끝내고 또 다음 동영상서부터는 또 요번엔 좀 더 포인터 갖고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뭐 배열에다가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이 동영상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실습도 다 해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실습 해주기 바랍니다.